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다 보니 맨날 이준석 영상만 찍어요. 이게 최대 악동, 분탕질 악동으로 지금 등장했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전쟁에서도 말했지만 윤석열이 사과를 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구 공천 준다 해도 포기하겠다. 자기가 대구에 30명을 공천하겠다. 수도권 정당이면서 아무 가치도 없고 지향점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인물도 없는 놈이 이렇게 뉴스를 장식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정치는 진짜 망했다 하는 게 고고TV의 일관된 논조입니다. 지금 그 보수층에서는 얘를 버리라 그러죠. 저같이 합리적인 보수도 얘를 버려야 되고 출당을 시키고 황량한 국힘이란 집에서 쫓아내서 이 추운 겨울에 지가 고생을 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기자회견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준석이가 드린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준석의 인간 말중적인 행태, 위아래도 없고 위계질서는 논하지 않아요. 위아래도 없고 사회적인 균형적인 사회적인 평형 감각을 깬 놈이 이놈이에요. 지만 살기 위해서, 지만 돋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난자고 다닌다 그러죠. 난자고 다닌다 그러죠. 이걸 국민이 모르겠어요? 아무리 윤석열이 싫다 그래도 얘가 하는 것은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윤석열의 약점을 잡고 윤석열을 감정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정치는 감정에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과 감성으로 하는 정치가 바로 민주당의 정치죠. 그러면은 보수를 75년을 지켜온 보수층들이 얘를 갖다가 용납하겠어요? 얘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은 신당을 차리면 국힘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죠. 악영향을. 특히 수도권에서 어색이 많이 뺏기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은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회한을 느끼고 자기감을 느끼는 것이 윤석열 준호가 변하면 되는데 변할 확률이 없다는 거죠. 너무 멍청하고 너무 바보라서 그러죠. 김건희가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다른 세력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말씀드릴 것이 이 영상에서는 오늘 매일 대구 매일신문하고 또 동아일보의 정관용이 칼럼에서 이준석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하는 칼럼을 쓰고 사설을 써요. 근데 매일신문은 꼴통 보수지니까 TK를 대변하는 거니까 매일신문은 크게 소개시켜 줄 수가 없고 정관용이 칼럼을 말하는데요. 정관용이가 제대로 뚫고 보는 거죠.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얘 끊어내지 않으면은 내년 12월 27일 얘가 창당 선언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사람 안 모입니다. 조직 구성 안 됩니다. 현역 의원들 안 따라갑니다. 공천까지 봐야 되죠. 공천 파동까지. 그죠? 또 그때까지 또 창당을 갖다가 하느님 아니 지랄 발광을 하면서 다닐 거예요. 공천 파동은 총선 한 보름 빠르면은 2달 전, 늦으면은 한 달 전까지 해요. 그럼 내년 3월까지 이 지랄 한다는 거죠.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성부수 띄워야 됩니다. 얘가 맨날 쏟아내는 파편 같은 말을 보면은 입벌구를 보면은 기가 차요. 그거 TV는 가만히 이거 TV 보다가 가만히 책 읽다가 이름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매일경제 사설에서 이준석이가 홍준표가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지지할 사람 없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말이 맞습니다. 어려워서 도전하는 겁니다. 레지스탕스가 무기와 병력이 충분해서 맞선 게 아닙니다. 선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어서 힘을 낸 것입니다. 도전할 겁니다.
아니 네가 무기와 병력이 없지. 그런데 선명한 목표와 명분이 뭐가 있니? 선명한 목표와 명분은 저를 쫓아낸 윤석열을 해치겠다는 것뿐이 없죠. 이런 소화적인 발상으로 어느 국민 이해를 갖다 정치 지도자나 국회의원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지만은 얘는 구체적인 목표가 그냥 윤석열 하나야. 윤석열 나치에 대항한 레지스탕스가 윤석열이 나치 히틀러라는 거야. 내가 볼 적에 이놈이 말이죠. 집권을 하면 진짜 우리는 히틀러 같은 놈한테 삽니다. 얘가 정신이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건 고고TV의 평론가 매일신문의 논조입니다. 활동무대도 국힘의 탈당이지. 국민의 힘의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탈당을 통해서 제3신당을 차리는 건지 모호하다. 총선까지 5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국힘에서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중앙당과 시도당 얘가 신당을 차린다면 엄청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중앙당도 차려야 되고 시도당도 출범시켜야 되고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중앙당 지도부 구성도 해야 되고 인재영입을 통한 공천장악까지도 해야 되는데 뭘 12월 27일이냐. 얘 12월 27일에서 창당 못합니다. 하면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해봐. 그래서 신당설의 근원은 이 대표를 쫓아내는 지난 7월 이후고 아직까지도 얘가 그때부터 신당설을 말을 했는데 아직 노원 공천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강서 보선 참패되고 이놈 신당론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전부터 국민들은 신당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고TV도 그렇고. 그때부터 고고TV는 이준석 저놈이 아니고 요새 와서 말씀드리죠. 이준석만 제외한 세력이 다 모여야지 성공해요. 근데 1년이나 지났는데 이놈의 자식이 신당의 밑거림도 없고 인선도 없고 여전히 그냥 쌀람해가지고 툭툭 던지고 안개놀이 한다. 안개놀이. 지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놈이 정치인이라면은 지가 정치 철학이 뭔지 압축시켜야 되고 공개하고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난자만 해요. 금태섭이도 여성 정책을 펴니까 안 되고 정의당 일도 여성 정책을 펴면 안 되고 근데 노무현이 그럼 가고 싶고 안철수 길은 가고 싶고 그럼 얘가 들어가고 쥐구멍으로 들어갈 쥐새끼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쥐구멍마저 막힌다는 게 고고TV의 선견이에요. 아무것도 공개 안 해. 맨날 유튜브에서 지랄하고 천하용 4명 만났다고 뻥이야. 거기서 뭐 대단한 거 마냥 뻥이나 치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할 수뿐이 없어요. 고고TV는 기준이 확실해요. 고고TV는 방송을 단발적으로 안 해요. 기축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정관용 칼럼으로 들어갑니다. 정용관이 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쓸만한 칼럼을 써가지고 동아일보 논설실장이에요. 정용관이. 논설실장이 최고입니다. 논설실장이 국장 다음입니다. 논설실장이 이 씨가 가능성 55%다. 이게 지금 오늘은 60%야 됐을 거야. 가능성 60%의 신당 배수진을 쳤지만은 가치도 없고 인물도 없고 빈약한 화풀이 정당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신당 자체보다 여권의 분열상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윤석열이 바보 같고 멍청하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안 변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권의 분열상인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는 이 씨를 썩은 사과 취급하지 말고 회군의 명분을 주는 게 총선 승리에 덕이 된다 이러죠. 전 관심 없어요. 이놈 들어온다고 윤석열이가 총선에서 못 이깁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이재명이 정말 끝까지 지지를 하면은 이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준석이 날아가는 거죠. 천하영이 날아가는 거죠. 이놈들 최소한 천하영이라는 철딱선이나 그렇더라도 이준석은 날려야 돼요. 정종관 칼럼. 이준석 신당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말만 무성하고 실체는 희미한데 언론에 큰 관심을 끄는 현상 자체가 기이할 정도다. 정확한 말이에요. 기이하다 그랬죠. 기괴한 놈이라 그랬죠. 윤석열이란 기괴한 놈을 갖다 들였더니
그거보다 더 기괴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방 놓고 다니는 거야.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네가 기괴하고 내가 이상한 놈. 네가 정신병이야. 내가 정신병자야. 이놈 새끼 그냥. 응? 이시 신당 영향은 미미할 거란 주장부터 실제 창당을 하는 경우 여권에 의미 있는 타격을 입힐 것이란 주장까지 관측이 분분하다. 여권에 타격 미쳐요. 얘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타도야.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자식아 당장 탈당해가지고 윤석열 타도, 윤독재 타도하고 한번 투쟁 한번 해봐라. 정규제 그런 거 규제 말대로 광화문 거리 나가서 사람 한번 모아봐라 이놈 자식아. 너한테 몇천 명도 안 보일 테니까 이놈 새끼야. 응? 창당 가능성 55% 운운하며 12월 27일을 결심의 날로 정했다지만 실제 창당에 나설지조차 분명치 않다. 아마 이씨 자신도 모를 것이다. 이놈 창당 안 한다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얘가 사는 길은 비례 가서 비례대표 한두 석 얻는 것뿐이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뻥을 치고 다니고 이걸 받아 쓰는 기사들을 보면 짜증이 나요. 응? 이 씨는 참 특이한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잘 해독이 안 되는 정치인이다. 26세 때 비대위원을 했고 최고위원을 거쳐 당대표까지 지냈으면서 정작 지역구에서 3번 출마해서 3번 낙선한 마삼집이다. 가분수 경력을 말하는 건 아니다. 뭐 가분수 경력을 갖다 비꼬고 있네. 정용관이도. 얘가 말이죠. 구름 위에 살았죠. 박근혜에서 발탁돼서 27세에 비대위원하고 또 뭐 나가가지고 말이야 바른당 차리고 또 뭐 세보수당 또 차리고 또 안철수와 해가지고 바미당 차리고 전부 다 최고위원만 했어. 그러다가 그냥 우리도 한번 정치를 바꿔보자. 보수가 주도하자길 우리가 당대표 하나 만들어줬어. 그게 최고의 실책이야. 내가 볼 적에. 쫓아낸 과정보다 그게 최고의 실책이었어. 그 다음에 38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체제를 만든 윤석열이 때문에 완전히 보수가 붕괴돼 버렸어. 응? 이 씨는 1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치밀한 언론 플레이를 했고 결코 지지 않으려는 자극적인 언사 등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섰다. 권력 게임에 능할 뿐 무슨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 무슨 가치를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얘가 이래 진면목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에. 이놈은 제가 요새 계속 그러죠. 윤석열도 보수가 아닌데 이놈도 보수가 아닌 거야. 처음에 직접 된 게 민주당 탈당 인사들 쉽게 말해서 독수리 오영재 비명계 들어가서 접촉하더니 거기서 벤치 맞으니까 너 안 돼 이놈 새끼야. 너 정신이 이상한 놈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야. 어른한테 함부로 했어. 무례한 놈이야. 사과부터 해 그러니까 거기 슬쩍 발을 빼더니 전화 주세요. 호객행위 하더니 이제 거기서 딱 쳐버리니까 이제 국힘에서 5, 6명, 6, 7명 말이야. 현역 의원들이 자기하고 신당을 갖다가 접촉을 했다. 야 이놈 새끼야. 명단 공개. 그 신당 접촉한 거 아니에요. 제가 확언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러죠. 그냥 하는 방송 아니라고. 이 씨는 늘 내가 옳다는 식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들은 기억이 없다. 그럼에도 메시지 전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거 전달하면 뭐해? 요번에 다 들키는데 어제 천하란 놈이가 이준석 여의도 재건축자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준석의 메신저 탁월하다. 윤석열의 메신저 국민들로부터 혐오를 받는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준석이를 갖다가 지지해야 한다. 이 미친놈 새끼들. 그 너희들이 만든 프레임이고 국민은 메시지가 뭐냐 메신저가 뭐냐 그거 너희들이 그 커뮤니티 노래하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놈들아. 큰 거 생각하지. 나라 생각하지. 이 씨가 띄우는 신당도 마찬가지다. 정당을 지향하는 가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준석은 아무것도 없다. 빈약하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이기저기 처먹어서 말이야. 공짜 술 얻어먹고 공짜 성상남 맞고 공짜로 밥 얻어먹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저기 뭐야 여의도 무슨 복집이야 그거 까먹었다. 그 복집 가가지고 밥 좀 먹읍시다. 나 살쪄야 돼요.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그런 놈 아니야. 이놈은 정신적으로 빈약한데 몸만 뚱땡이로 나와가지고 김정은 닮은 놈 쉐이야. 응? 최근 이 씨를 만난 정치권의 한 인사가 국민의힘에 대한 복수 정당의 성격이 강했다.
이게 뭐예요? 국민을 위한 복수 정당의 성격이 강했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국힘에서 말한 것 같아요? 국힘 현역 의원이 걔가 말한 거예요. 이원욱이가. 제가 슬슬 고고TV가 휴먼 네트워크를 밝혔는데 이원욱이가 말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놈 죽여라. 딱 맞는 진단이다. 복수 심리로 누구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정당 깃발이 제대로 휘날릴 수 있겠나? 얘는 안 된다니까요. 윤석열을 아무리 싫어해도 30%가 지지하고 그 다음에 총선으로 가면은 저는 제3신당을 금태섭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 때문에 다 헝클어졌어. 누가 싫어서 정치를 해? 누가 싫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정권을 갖다가 뭉개뜨려야 돼. 그거는 정치의 명분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놈들이라 천하의 놈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명분에 앞선다. 꼴값들 하고 있네. 이놈 새끼들. 망둥어도 못되고 꼴뚜기도 못된 놈 새끼들이. 응? 민주당의 비명계, 노회찬의 정의당 등등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툭툭 던졌지만은 다들 저놈의 새끼 인간이 아니다. 저놈 정치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물론 이 시의 최대 무기는 나이다. 실패해도 또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걔도 곧 40대다. 근데 말입니다.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준석은 10년 보고 한다, 20년 보고 한다, 10년 후에도 50이요, 60, 20년 60인데, 그때까지 마이너스 4선, 마이너스 5선, 마이너스 6선, 마이너스 12선까지 가면은, 과거에 마이너스 13선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13선. 아니, 나도, 요번에 완벽하게 끝납니다. 응? 본질은 이준석, 이시 신당이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 목소리가 주목을 받는 현재의 정치 지형이다. 맞죠? 정치 견제론이 정치 안정도보다 정치 안정도 10%가 높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굳어졌다. 연원을 따져보면 지난 지방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잠시나마 50%를 넘었던 윤 지지율이 30% 급락한 것은 7월 초다. 이때 인사자범 등 다른 요인이 많았지만 이 씨를 쫓아낸 과정과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그 이후도 계속 30%잖아. 김건희가 날려서 그래요. 김건희가 허물쩍 덜보던 펄쩍. 김건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수가 어땠는데, 그리고 38 전당대회 때 확 변한 거예요.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을 밟음으로써 적으로 만들므로써 이놈은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잠시 이준석을 쫓아내는 과정 초기 한 2, 3개월은 영향이 있었으나 그 위에 복원을 하려다가 김건희 때문에 털퍼져. 그 다음 38 전당 때문에 털퍼져. 거기서 국민들이 저거 안 되겠다. 윤석열과 국힘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정윤관 애들도 제대로 봐. 모든 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준석 쫓아내가지고 지지율이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박성민이란 민컨설턴트 애도, 세대연합인데 세대연합을 깼다. 그거 큰 영향이 없어요. 제가 지금 봐도. 제가 계속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들의 2030 남자애들이 투표 영향은 2, 3%뿐이 없어요.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이 안 되는 건데, 당시에 스스로 섣부른 당권 장악 시도가 스스로 무덤을 판 탓도 있지만 이준석 재건은 1차로 그가 대변했던 2030 남성의 입안으로 이뤄졌고 당정 혼연 일체론과 윤핵관 등 실실세의 부상이 배제 정치로 읽히며 우군 이탈을 낳았다. 중요한 게 38 전당대회 기점이죠. 그때부터 고고TV가 치죠. 국힘 뽀갠다. 국힘 못 뽀개고 윤석열 뽀갠다. 강서보선 참패 이후에 그나마 인요한 효과로 참패 직후에 초상집 분위기가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는 없다. 외과 수술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 그 사이 용산 참모진 개편 하마평에서 보듯 이러다 폭망의 위감은 슬슬 사라지고 정책 이슈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안일함의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 가지고 이슈 반전시킬 거의 없어요. 찔끔찔끔 올라가죠. 그게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오늘 그냥 팍 떨어져 버리죠. 리얼미터. 어제 노컷뉴스도 팍 떨어지죠. 여론조사가. 그게 뭐냐면은 TK에서 이준석 때문에 그래요. 저 쫓아내라.
저거 하나 정리 못하고 저거 이렇게 휘둘리는 국힘과 윤석열 너희들이 어떻게 TK 보수의 대표성을 갖고 갈 것이냐. 쫓아내고 승부 걸어라는 거예요. 응? 용컨대 수석을 비롯한 용산 참모들 상당수가 인유한이 말하는 험지 도전의 자세는 커녕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낙점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고 당의 호가호위 세력들은 불똥이 튈라 바짝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그 인유한은 내가 방송을 안 하는데 인유한은 그 연장됩니다. 인유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국힘이 죽고 비대위로 넘어가면 비대위든 지금은 쓰잘데없이 이준석을 갖다 비대위원장? 그럼 더 망해요. 응? 비대위원장을 인유한이가 연장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본질, 사느냐 죽느냐의 본질 대 본질의 싸움이 다가온다. 담대한 중도 보수 진영 재편과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고 집토게임에 매달리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에겐 어떤 쓰나미가 올려올지 알 수 없다. 끝나는 거지 뭐. 만일 100석 이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현 정권이 아무 개혁 성과도 내지 못하고 5년 임기를 허송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건 정해졌어. 윤석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김건희 나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현 여권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인적 청산, 청년 정치인 대거 당선 안정권 투입 등 일반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국정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연장선에서 이 전 대표를 이 시를 향한 해원의 원한을 푸는 거, 해원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미스터 린턴스라에도 궤변으로 넘어가려는 이준석의 태도까지 겹치면서 이제 손절하라는 보수의 여론도 그렇다. 이건 보수뿐만 아니에요. 합리적인 시민들은 이준석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대선 지지층 부분과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썩은 사과 취급하며 도려내는 게 능사일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도려내야 돼요. 썩은 사과는 맛이 없다. 썩은 장미는 추하다. 대선 지지층 부분과 관련된 이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이질적인 당 안팎의 세력을 어떻게 한데 묶어내냐가 승패를 가르곤 했다. 근데 얘는 안 돼요. 너무 지독해. 너무 칠딱선이 없어. 너무 이상해. 너무 기괴해. 매일매일 말을 다 놓고 매일매일 말이죠. 톡침을 갖다 쏟아내고 톡초 같은 놈이에요. 회군의 명분과 조건을 만들기 나름인데 물론 윤석열이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윤석열 얘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할 거예요. 지금쯤이면. 김건희도 툭툭 건들잖아.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5 내지 10%가 빠질 것이다. 그렇게 안 빠져요. 쫓아내야지 답이 생깁니다. 근데 이놈은 안 나가죠? 나가면 할 쥐가 너무 잘할 거야. 나가면 얘가 지금 하는 게 저도 뻥이라니까. 뻥이요. 뻥튀기나 맛있게 나지. 맛도 없어. 민주당 애들 갖다 엄청 만난다. 한 40명 만난다 그랬어 얘가. 장씨 말에 따르면은. 그러다가 이제 국힘 애들 5, 6명 만난다. 현역 의원들을. 이런 미친놈을 만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명분에 앞선데 얘 명분이 없는 게 문제죠. 현 정권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려는 게 명분이 될 수 없죠. 보수의 입장이나 또 민주당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복수의 정치를 한다고 민주당 애들 얘를 갖다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명분 양당 체제를 꾸고 정치 수권 정당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민주당도 같이 공격해야 되잖아요. 정의당도 공격해야 되고 정의당은 없어졌잖아. 근데 민주당은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발을 걸쳐가지고 내 발에 거머리 같이 그 무슨 PC야 그 떼뻑게 먹는 PC 같이 말이야. 그렇게 나한테 붙어주세요 하고 있다고 얘가 아무 명분이 없어요. 제가 요새 참 거칠게 방송하는데 고고TV가 정치 관심 가진 게 50년 넘었어요. 이런 놈을 처음 봐요. 요번에는 김종인 씨가 틀렸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 정면승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놈의 새끼가 날씨도 추워서 가가지고 이제 집 쫓겨난 애처럼 말이죠. 불황자가 되면서
복수의 말을 더 하고, 질질 짜면서 기자회견 하면은 아주 그냥 애가 말이죠. 풍선이 빵 터지면서 말이죠. 흔적 돋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